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 중국 살아나자 철강주 강세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앞서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양회 앞두고서 급등하는 모습이죠. 주요 종목 어제만 해도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많은 종목들이 강세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올 들어서만 해도 포스코홀딩스만 20%가 넘게 올랐죠. 자, 이런 모습 철강주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효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모처럼 철강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이 어려웠다가 또 강세 보여주니까 굉장히 눈길이 많이 돌아가는데, 자, 우선 이 답답했던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좀 개선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철강업체도 물론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건설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2월에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철강 PMI 지수 역시 50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이러한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 개선세는 한국 업체들에게도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이후로 네. 이제는 공급보다 철강 시황에서 중요한 것이 수요가 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50%가 넘는 가장 큰 철강 소비국이고, 50%가 넘는다고 하면은 그 비중이 압도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가격도 결국은 중국 가격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다 보면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전방 수요가 개선이 되면 글로벌 철강제 가격도 상승하고 우리나라 국내 가격도 뒤따라 오르는 경우가 다수이고요. 예. 이렇게 수요가 개선되는 흐름에서는 이제 원재료가를 판가에 이전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또 더 높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개선 가능한 그런 흐름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내 철강 수요 좀 답답했던 이런 흐름들이 개선이 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 지금 PMI 지수 이런 경제 지표들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중국의 철강 수요가 개선되면 물론 한국의 철강 업체들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위상이 비중이 무엇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이 중국의 가격을 따라간다는 점, 당연히 그래서 국내의 철강 업체들도 이쪽을 따라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연구원님, 철광석 가격 상승이 좀 투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준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철강의 이제 주요한 원재료가 철광석이랑 원료탄, 석탄 정도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톤당 130달러 정도에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원료탄도 지금 톤당 300달러 후반대, 370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 하반기에 시황이 좋지 않았을 때 9월, 10월에 철광석은 톤당 8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원료탄도 300달러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점에 비하면 철광석은 50%, 예. 원료탄은 20%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달에 중국 정부가 추가적 이제 여름에 냈던 부동산 부양책들 말고 예. 또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철강사들의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재료들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생기다 보면서 이제 원재료 선물가가 올라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의 다롄 선물 거래소 이런 다롄 거래소 같은 곳에서 예. 좀 투기적인 거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모습도 생겨나긴 합니다. 규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게 몰리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이제 실제적으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흐름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러한 높은 원재료가는 또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돌아봤습니다. 철광석의 가격 상승을 정말
좀 대단한 수준이네요. 지난해 뭐 저점이 $80 수준에서 지금 톤당 $130 수준 이렇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원료탄 가격 자체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주된 이유가 보니까 2022년 지난해 하반기죠.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더 이렇게 가파른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네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면 당연히 철강석에 대한 수요 찾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많이 끌어올랐고 실제 사례도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이 거래소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규제까지도 가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거고 이제는 슬슬 수요를 확인해 볼 시간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철강 재고에 대한 이야기도 점검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철강 재고 가파르게 좀 조정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가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수요가 좀 부진하고 시황이 좋지 않았을 때 중국 시중 철강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춘절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설날이랑 비슷한 그런 그렇죠. 중국의 춘절 연휴 직전에 1월부터는 이제 다시 중국 철강의 재고 비축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런 흐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재고 비축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철강 재고, 시중 재고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한 2주 전부터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최근에 철강이 생산돼서 재고가 쌓이는 양보다 소비가 더 많아서 소비되는 양이 더 많아서 재고 비축이 되는 게 조금 완만해졌다. 그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소비량이 좀 생산량보다 많은 그런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최근의 재고 흐름이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재고 자체도 조정되는 흐름. 일단은 작년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의 시중 철강 재고가 좀 가파르게 조정돼 왔던 양상을 먼저 짚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의 아주 큰 명절이죠. 춘절 연휴 전에 보통 이때 철강 재고의 비축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2주 전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약간 완만해진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결론은요. 지금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철강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국의 초대형 이벤트죠. 양회입니다. 중국의 주요 정책들을 바로 여기서 다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회 3월 4일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이 초대형 이벤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양회에서 앞서 뭐 부동산 이야기도 간단히 좀 해주셨는데 이 부동산 부양 요거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양회에서도 뭐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부동산 부양은 정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많이 어려워졌던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려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지금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내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부동산 이런 주택 시장은 그냥 주택 그 시장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하는 뭐 다른 내구재 수요까지 합친다면 중국 전체 경기 GDP에서 30% 이상까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중국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야 중국에서의 소비 심리,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파생되는 뭐 인테리어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러한 소비도 모두 살아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수, 뭐 소비 측면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들 역시 네. 그들의 재원 수입 역시 대부분이 뭐 부동산이나 주택 관련된 토지를 판매한 뭐 대금,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에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 다가오는 정말 거대한 이벤트입니다. 정협과 전인대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중국의 앞으로 향후 뭐 경제 방향, 경제 정책들이 모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당초 그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죠. 중국의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시작됐는데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이번에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내수 회복을 위한 정말 많은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역시나 핵심이 될 게 부동산 관련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죠.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경제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 중국에서는 이 정도네요. 주택 시장과 이 파생하는 내구재 수요까지 합치게 되면 GDP의 30%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 당연히 그래서 철강주들의 관심도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런 좀 앞서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질문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회라는 이벤트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양회 이유는 좀 어떨까요? 끝나고 나서도 이 중국 기대감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3월 4일에서 5일 진행되는 중국 중앙 양회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더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까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중앙 양회에 앞서서 1월에 뭐 30개가 넘는 이제 중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지방 양회들이 또 진행이 됐는데요. 예. 사실 중앙 양회는 이러한 지방 양회에서의 내용들이 좀 압축본일 것이다, 요약본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이긴 합니다. 지방과 중앙을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나 보죠? 네, 이게 지방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정책들은 지방 양회에서 좀 발표가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 부양책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어쩌면 이러한 추가 부양책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저희가 기대를 할 점은 오히려 11월부터 좀 강세를 보였던 철강주들이 이제 단순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거라면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양책들이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면서 3월 이후 좋아질 중국의 경기 데이터들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의 고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택 관련된 데이터, 뭐 주택 거래량, 주택 판매 가격, 아니면 주택 재고들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뭐 고정자산 투자나 건설 투자, 또 유동성 이러한 지표들을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1에서 2월이 중국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1, 2월이 좀 패턴적으로 데이터들을 발표를 안 하는 쉬는 시기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좀 오리무중이었던 그런 것들이 3월 달에 긍정적인 지표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좀 시장에 다시 이러한 철강 업종 또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1월, 2월에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3월로 넘어온 상황인데 이제부터 나올 이런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회라는 이벤트는 이미 뭐 진행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까? 지금 확신해서 말을 하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이후에 나타나는 중국의 각종 경기 데이터들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중국의 뭐 고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거래량,
자, 그리고 판매 가격이나 뭐 주택의 재고뿐만이 아니고요. 이 건설 투자 같은 이런 각종 경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철강 관련 종목들의 업황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의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중국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철강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의 양회 기대감이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도 철강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던데요. 유럽 상황도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유럽의 철강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는 터키 대지진의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2월 6일에 터키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터키에서 철강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거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의 초토화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사들이 이제 가동을 멈추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근데 가동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뭐 건물들이나 집들을 이제 재건하기 위한 재건 수요로 재건 수요로 철강 400만 톤 정도가 요구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재건 수요는 터키의 내수 수요 확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철강에 한정지어서 본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가 철강 순수출국이에요. 근데 터키가 수출하는 철강량의 30% 이상이 유럽향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키에서 내수 수요가 좀 많아진다면 그럼 수출로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철강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긴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점이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뭐 세이프가드 철강 쿼터를 적용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애초에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런 규제들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유럽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러한 관세 할당 쿼터라든지 이런 거를 재조정한 일례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이러한 터키 지진은 뭐 그러한 정치적인 요인이 뭐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쿼터, 뭐 수출 관련된 제한들이 재조정될 여지는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유럽에서 전력난이 좀 있었는데요. LNG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력난으로 유럽 철강사들이 좀 가동률을 많이 낮췄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LNG 가격도 많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유럽 자체 내에서 철강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뭐 아르셀로미탈 등을 포함한 뭐 유럽 철강사들이 오히려 가동률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증가하는 철강 수요는 좀 유럽 내에서 일단 먼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터키에서 참사가 터졌습니다. 대지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지진 피해 지역이 또 공교롭게도 터키 철강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철강사들, 터키 내부에서 철강사들의 가동이 많이 중단이 됐고요. 무너진 건물들의 재건 수요도 물론 여기 잇따르게 되죠. 이게 무려 400만 톤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수준인데요. 자, 그러면 이 터키 쪽 자체적으로 내수가 좀 늘게 되면 이쪽에서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철강은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한국 철강사들이 유럽 수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들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좀 적은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셨어요. 유럽 쪽에서는 한국산 철강에 규제를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이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유럽에 앞서 저희 뭐 많이들 말씀드렸지만 전력난 아시죠?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찾아왔던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유럽 철강사들의 가동률이 많이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 대한 기대감을 막연히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들어 이 철강주들 분위기 뭐 좋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좀 너무 내려왔었거든요. 자, 용관님, 이 철강주들 뭐 현재 밸류에이션부터 해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철강 대표 종목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로 0.4배, 그리고 현대제철은 0.3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뭐 역사적 평균치로 봤을 때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요. 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짚어보자면 네. 철강 업종한테는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계속 강하다라는 게 지금 뭐 미국이고 다 유럽이고 확인이 되면서 그렇죠. 지난해부터 사실 뭐 물가 얘기로 온통 덮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한 물가가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일단 원재료가가 계속 올랐던 게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고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고용 지표도 계속 긍정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다 예상보다 높게 잘 나왔죠? 네, 뭐 최근에 뭐 중국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같은 그런 이런 수요 회복세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는 좀 높게 유지되려는 상황에서 물가와 경기가 좀 양호한 것이 계속 확인이 되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시클리컬 업종들,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이제 다른 다양한 섹터들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환경들이 세 박자가 뭐 금리, 물가, 경기 세 박자가 완성이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에는 철강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포스코 0.4배, 현대제철 0.2에서 0.3배 이렇게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강 업종들은 당분간 좀 주목을 해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지금 밸류 매력 좀 따져보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좀 올라온 거지 그동안 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 듣자마자 바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종목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철강 섹터 이 자체를 둘러싼 환경들의 기대감이 좀 된다는 거죠. 금리, 물가, 경기, 뭐 삼박자가 고루고루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누누이 저희가 설명드리는 얘기가 물가 상승이잖아요. 강한 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지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생각보다 경기 자체가 좀 강합니다. 올해 들어서 뭐 고용도 그렇고요. 각종 물가 지표들 나오는 것마다 다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 그렇게 된다면 이 철강 쪽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 업종, 대표적인 뭐 철강주, 밸류에이션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섹터 내 탑픽 종목들 좀 어떻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철강 업종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시점에서
지금 무엇보다 앞으로 기대되는 점이 중국에서 확인될 수요 개선 데이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중국 시황, 철강 시황과 중국 철강 가격과 가장 밀접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모든 철강 기업, 철강 종목들이 중국 열연 가격과 동행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포스코가 제일 밀접하게 움직인다라고 밀접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예. 일단 그런 주가 측면에서, 주가 흐름 측면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포스코는, 판재류와 봉연강류를 두 가지를 모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내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판재류 가격이 좀 더 글로벌 가격 인상 흐름을 좀 더 잘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봉연강류만 영위를 하는데 네. 이러한 봉연강류 자재들은 우리나라 건설 시황에 좀 더 민감합니다. 아, 국내에 한정지어서. 네, 대부분 내수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철근과 같은 봉연강류 제품들은 가격 인상 흐름이 조금 판재류보다 더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재류, 봉연강류 두 가지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출 그리고 내수와 수출 비중을 봤을 때도 포스코가 거의 50% 반반으로 내수 수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황이 개선될 때 포스코의 실적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군들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판매량도 올해 상반기에는 서서히 정상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9월에 포스코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때 참 사람도 못 구하고 참 힘들었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6개월 내에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이루어냈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는 판매량도 빨리 정상화됨에 따라서 포스코는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실적 자체도 회복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본업뿐만 아니라 또 포스코는 신사업에서도 주가 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포스코는 작년에는 이제 리튬 관련, 리튬이나 니켈 같은 2차 전지 원재료, 2차 전지 소재들의 원재료 부문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문이 주가에 점점 반영이 되다 보고 이제 예. 이러한 신사업들에서도 매출 발생이 좀 더 시점이 가까워지다 보면 이제 주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리튬 쪽이 주목을 받았다면은 예. 올해는 이제 최근에 한 달간 폐배터리 업종들이 굉장히 맞아요.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랠리를 보였는데요. 예. 포스코가 이제 23년 말부터 해서 폐배터리 공장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먼저 폴란드에서 수집된 폐배터리 셀들을 이제 전처리를 해서 블랙 파우더로 만드는 그런 상공정 가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 광양에서는 이제 그 블랙 파우더를 리튬, 니켈, 코발트 그러한 이제 광물들로 이제 뽑아내는 그런 하공정까지 가동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제 포스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23년에 들어가고 매출도 이제 발생을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당연히 거대한 철강 본업에 비해서는 그 기여하는 비중이 당연히 작겠지만 예. 이러한 신사업들에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주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외에 한 종목 좀 더 뽑아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철강 말고 이제 비철금속 업종도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비철금속 업종 중에서는 최근에는 풍산을 풍산.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풍산이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동 부문이라고 해서 이제 구리를 압연하고 가공해서 구리봉, 구리판, 구리선 아니면 저희 동전 같은 거 있죠. 그런 예. 것들을 만드는 신동 사업 부문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리를 원재료로 해서 탄약, 포탄 그런 총알들을 만드는 방산 부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신동 부분에서는 구리 가격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 구리 가격은 바로 판가로 바로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데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뭐 남미 지역에서 구리가 남미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네. 남미 지역에서 시위 같은 그런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항상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문제군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일단 공급 측면에서 그런 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흐름도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산 측면에서는 작년에 K2, K9 이쪽에 들어가는 네네. 포탄을 풍산이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로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탄약을 12만 톤 정도 구매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풍산이 그렇다면은 뭐 유럽향뿐만 아니라 미국향으로도 방산 부문 수출이 계속 견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산 부문에서의 이익 성장, 이러한 외형 성장은요, 이익 측면에서의 성장으로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산 부문 이익률이 10% 초중반대로 신동 부문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풍산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구리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포스코 다음으로는 또 풍산을 저의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대장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과 가장 밀접하다는 점, 그리고 이 회복 속도 자체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플러스 지난해부터 좀 강력하게 또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이죠. 리튬, 니켈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 폐배터리라는 강력한 키워드도 같이 동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 비철금속에서 풍산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리 가격이 참 견조하다는 점과 함께 방산이라는 추가 모멘텀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베스트증권 안혜수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혜수 연구원 모시고 요 근래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리고 있는 철강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